자, 요번에는 이제 입출력이라고 하는 과정을 좀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을 봤는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출력하는 방법하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 방법이요. 오전에 이제 첫 단원을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바람에 오전 마지막 교시를 따로 이제 복습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애매해서 바로 연결해서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하는 명령은 프린트 플러스 라인, 이건 어제 얘기했었죠. 출력 후에 줄바꿈을 수행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씩 연속적으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출력을 해요. 한편 println에 아무런 내용도 안 주면 출력할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줄바꿈만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줄바꿈을 넣고 싶을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예요. 라인이 없죠. 얘는 출력 후 줄바꿈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출력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예시로 제시해드렸던 내용을 바로 그냥 예제 코드로 만들어서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얘는 한 글자씩 아래로 출력하고 그 사이에 빈줄 하나 출력하고요. 그 다음은 옆으로 출력을 하겠죠. 이 단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에요.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어떤 내용을 입력받는 거예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자, 이 기능은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실행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실행 환경이 명령 프롬프트를 쓰는 겁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냥 사용해도 돼요.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많은 개념이 필요한 구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키지라던가 라이브러리라는 좀 뒤에서 나올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직은 좀 내용이 너무 이르니까 지금은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상용구처럼 기억을 해주세요. 클래스 정의 상단, 그러니까 소스 파일 제일 위에 import java.util.scanner라는 구문을 추가합니다. 스캐너라는 게 이제 뭔가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import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바 안에 있는 스캐너라는 기능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ew scanner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system.in이라는 녀석을 전달을 해줘요. in이니까 뭔가 이제 입력을 받는 기능이겠죠. 입력받는 내용을 스캔하는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애가 키보드로 만든 것들을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를 읽어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리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reader.nextint라고 입력하면은 키보드로 입력한 숫자를 변수에다 저장을 시켜요. reader.nextline이라고 하면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문자열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이렇게 쓰고 나서 입력을 다 받았으면은 reader.close라고 해서 스캐너를 닫아요. 요거를 이제 하나의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자열하고 숫자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같이 입력받을 때는 문자를 먼저 입력받고 숫자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지 안 그러면 글자가 꼬여요. 물론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좀 번거로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혀야 되는 개념은 escape 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출력할 때 문자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줄바꿈이나 탭키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한 글자예요. 글자 앞에 역슬래시를 적용해서 두 글자가 모여서 한 글자로 인식됩니다. 역슬래시 n은 줄바꿈, 이걸 계획 문자라고 해요. 역슬래시 t는 탭키예요. 띄어쓰기 4개 정도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역슬래시 쌍따옴표, 역슬래시 헛따옴표.
자, 역슬래시랑 플러스 한 글자가 특수문자로 인식돼서 이것 자체가 한 글자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순수하게 역슬래시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슬래시를 두 겹으로 써야만 순수하게 역슬래시 하나로 인식됩니다. 자, 어제랑 오늘이랑 전부 역슬래시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키보드 엔터키 위에 보면 마치 원자 표시처럼 보이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특수문자예요. 사용하는 글꼴 모양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서 글꼴을 바꿔볼게요. 자, 글자 모양을 바꾸면은 글자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슬래시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역슬래시라고 부릅니다. 주로 윈도우에서 폴더와 폴더 사이를 구별할 때 써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자바 경로 설정할 때 C 드라이브 안에 JDK 17.0.1이다 이렇게 있을 때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폴더를 뜻하기 위해서 역슬래시를 넣는 거예요. 이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폴더 이름 슬래시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형식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를 출력할 때 변수값이 적용될 수 있는 치환자예요. %s는 문자열을 뜻하고요. 스트링. %d는 정수예요. 왜 int가 아니고 d냐면요. 데시멀을 줄인 거예요. 10진수가 데시멀이죠. %f는 실수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소수점 6자리까지 표시해요. 그 이상 되는 자릿수는 반올림이에요. %g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시하는 실수인데 사실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f가 소수점 자릿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 플러스 한 글자가 형식 문자이다 보니 특수 문자니까 순수하게 %를 출력하고 싶으면 % 두 개를 씁니다. 앞에서 봤었던 이스케이프 문자랑 그 다음에 형식 문자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헬로 월드 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이에다 역슬래시를 하나 넣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사이에다가 역슬래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 W라는 특수문자는 없네? 그럼 이거 그냥 슬래시 출력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냥 슬래시 하나를 출력을 해줘요. 파이썬만 그래요. 보통은 역슬래시 플러스 W라는 특수문자 없네? 몰라 그럼 에러. 그리고 뻗어요. 그러니까 역슬래시를 하나만 넣어야 될 때는 두 개를 넣으셔야 에러가 안 납니다. %도 마찬가지예요. %W라고 하면 없는 글자니까 에러 나요. 형식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직접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형식이라는 게 포맷이죠. 그래서 system.out.printf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지정해요. 예를 들어서 %s는 %d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형식 문자들을 치환할 변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터럴을 나열하던가.
내 키 그리고 175라고 하면은 내 키는 175입니다 라고 조립된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얘는 출력 후에 자동 줄바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줄바꿈을 사용하려면 맨 마지막에 역/n을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합된 내용을 직접 출력하는 게 system.out.printf고요. 결합된 내용을 문자열 변수에 저장할 때는 string.format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형식 문자 쓸 때 자릿수 지정할 수 있어요. 퍼센트 다음에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명시해요. 출력되는 내용은 오른쪽에 남고요. 남는 자리는 공백으로 채워져요. %OD라고 하면 뒤에다가 내가 12라는 숫자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 5자리가 돼요. 그리고 12라는 값이 오른쪽 정렬 12. 그 앞에 빈칸이 남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1, 2, 3, 4, 5, 6이라고 자릿수가 부족한 숫자를 넣었다라고 하면 그냥 고지급대로 출력합니다.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OS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가 hi라고 출력하면 5칸이 생기고 hi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앞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얘도 주어진 자릿수보다 글자가 길면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정수도 같은 규칙이고요. 실수도 같은 경우에요. 자, 소수점을 포함해서 10자리라 그랬는데 얘는 %10F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전체 10자리가 돼요. 이따 뒤에서 예제 보시면 더 될 거고요. 실수를 처리할 때 주의하실 거는 소수점도 자릿수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만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면 빈칸이 생기는데 빈자리를 0으로 채울 수 있어요. 퍼센트 다음에 0을 하나 놓으시면 돼요. %05D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12를 넣으면은 00012가 됩니다.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빈자리를 0으로 채우도록 지정할 경우 소수점 뒤에 적용하면 됩니다.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0 OF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소수점은 좀 더 그 구문 형식이 많으니까 예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입력을 받아볼게요. 처음에 java.util.scanner라는 구문을 가져오고요. 스캐너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입력 기능에 대한 스캐너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라고 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줄바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땡땡땡 입력하면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줄에서 또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되고 그 뒤에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20이라고 입력하면은 입력된 내용이 ag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next float나 next double은 실수값을 입력받아요. 그래서 입력받은 내용 172.3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으면 얘를 더블형이나 헤이트 변수에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위에랑 아래가 그 같은 기능이라서 위에는 주석으로 막았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입력값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입력 기능 닫습니다. 출력할 때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플러스로 쭉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땡땡땡님은 땡땡새이고 키는 땡땡센티입니다.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지금 여기 코드 보면 줄바꿈을 해놨는데 세미콜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 문장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 한 줄로 코딩할 때 마찬가지예요. 출력 내용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가로선을 하나 쭉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케이프 문자입니다. 이건 짧아요. 역슬래시 따옴표. 문자열 안에 문자열을 포함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럼 출력할 때 자바 라고 쌍따옴표 2개가 들어갈 거고요. 역슬래시 t는 탭키예요. 띄어쓰기 한 4칸 정도 합니다. 그리고 따옴표 넣고 프로그래밍이라고 한 다음에 헛따옴표 닫고 끝나는 거죠. 헬로 줄바꿈하고 월드니까 이거는 헬로와 월드가 2줄로 표시될 거예요. 형식 문자. 자, name과 age라는 변수를 준비했는데 system.out.printf 한 다음에 %s님은 %d세입니다. 토마토님은 20세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형식 문자 개수랑 그 다음에 뒤에 나열되는 변수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 납니다. 템프와 더스트라는 실수형 변수를 준비했고요. 값은 제가 임의로 넣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는 그냥 무작정 많이 걸었어요. %f와 %g를 걸었는데 그럼 얘는 소수점 6개짜리까지 출력이 될 거고요. 더스트는 소수점 4개짜리까지 나올 거예요. 자, 플레이스가 신촌이죠. 스트링점 포맷이에요. 그럼 신촌까지는 템프 약 20분이 걸립니다. 라고 조립된 문장을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럼 얘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요 2줄을 결합한 게 요거인 셈이죠. 자, 10자리로 출력하고요. 10자리로 출력합니다. 근데 10자리 미만의 문장을 출력하면은 앞에 띄어쓰기가 6개가 생길 거고요. 얘는 10자리 초과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출력을 해요. 자, 여기도 정수예요. 1, 2, 3이라고 지정해요. 그럼 앞에 띄어쓰기 2칸 들어가고 1, 2, 3. 얘도 5자리니까 초과됐죠? 그럼 고지고대로 출력. 자, 얘는 앞에 0 3개 붙고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10점 F도요. 하나, 둘, 셋, 소수점 넷, 5, 6, 7, 8. 앞에 0 2개가 붙고 숫자 값이 출력이 돼요. 자, 근데 실수 같은 경우는요. 요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전체 10자리인데 그럼 하나, 둘, 셋, 넷, 5, 6, 7, 8이잖아요. 그럼 0이 뒤에 붙어요. 얘는 자릿수 채우려고. 요건 제가 아까 앞에 본다고 말을 잘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ef 소수점 둘째 자리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반올림 돼요. 10.ef면요. 예, 보통 소수점 같은 경우는 25라인 아니면 27라인 형태를 많이 쓰는데 전체 10자리이지만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예요. 그러면 1, 2, 3.4 반올림에서 6이죠. 그럼 이게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5, 6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0이 4개 붙어요. 이때는 앞에 붙어요. 띄어쓰기가 4개인 거죠. 0 4개 붙는 거 이거 앞에 0 있는 거죠. 자, 입출력 여기 실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연산 처리 과정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출력되는 결과를 예측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랑 비교를 해보세요. 단순히 예측하는 게 힘들면
메모장 같은 거를 먼저 띄워 놓으시고 추적 결과를 예상해서 한번 메모장에 적어 보세요. 노트 같은 거에 적어도 좋고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내가 예측한 결과랑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다르면은 내가 다르게 생각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자, 1시네요. 요거 실습 진행하시다가 뭐 1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 되시면은 이제 슬쩍 식사 다녀오시면 되고요. 오전에는 실습 시간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일단 임의로 식사 다녀오신 후에 2시 30분까지로 실습 시간을 측정을 할게요. 혹시 이때쯤에 확인했을 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연장할 테니까 뭐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지금 이 시간 할당은 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 충분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압박감 느끼시지 마세요. 네. 잠깐만요. 자리 가서 봐드릴게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